봅시다. 인치도 이만큼 나와요? 보자. 우리가 이 n의 제곱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라는 것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야. 나중에 너네들한테 알려주기도 할 건데, 이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밑에다 적어놓을게. 나중에 나한테 혹시 기회가 되면 물어보세요. 무한대로 갈 때 n의 p제곱분의 1을 통해서 p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고 발산함을 판정할 수가 있거든. 이게 이제 P급수 판정이야.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너희들이 궁금하면 구글 찾아보세요. 오케이? 찾아보는데 지금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라서 이게 이제 너희가 알 필요는 없는 거라서 지금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그냥 있어. 너희들이 이제 찾아볼 거면 찾아봐도 돼요.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문제에 쓰이긴 해요. 자주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극한을 찾는데 편하거든? 편해. 근데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고민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봐봐. 이것에 대한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고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라는 것만 판단하기 위해서 얘보다 더 큰 걸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더 작아지면 커져요. 그렇지? 분모가 더 작아지면 커지는 거야. 그래요? 분모가 더 작아지면 더 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부분합에 대한 형태를 한번 적어봤더니 얘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해서 n 마이너스 1분의 n분의 1 이게 이제 부분합이지? 네. 이것에 대한 극한 2 마이너스 n분의 1인데 얘에 대한 극한 뭘로 가요? 2. 이거에 대한 극한이 2로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n제곱분의 1보다 어떤 큰 값이잖아. 큰 값이 2로 수렴하는데 지금 이거 있잖아. 급수. 계속 커지는 거야. 오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위에 걸리는 값이 있어버리지. 그럼 얘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합니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수렴한다 라는 걸 보일 수가 있거든. 이거는 이제 지금 보고 영원히 안 볼지도 몰라. 오케이? 그냥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뭐합니다 라는 거요?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수렴. 이 공간 비워놨지? 수렴하는데 어떤 값에 수렴하냐면 이거는 그냥 적어 놓으세요. 6분의 파이의 제곱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럼 2는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얘가 얘보다 더 큰 값이 2로 수렴해버리잖아. 그러면 얘보다 더 작은 값인데 점점 커지고 있는 값이지? 그럼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가 이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설명하면 조금 그렇지만 수열이라서 점점 커지고 있는 값이 있어. 그럼 얘가 이제 이 값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럼 수렴하기를 어떤 값으로인가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어떤 값, 이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가 이제 이 경계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요? 얘보다 어떤 작은 값, 작거나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요? 이런 내용이 그냥 있더라 라는 건데 이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 있잖냐? 이 내용조차도 수능에 언급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이런 내용이 그냥 있더라 라는 거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거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냐? 6분의 파이 제곱 뭐라고 해요? 아니 그 수렴이 이게 수렴값이 n제곱분의 1의 수렴값이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거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6번 보자.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이제 좀 기억해 놓으라고 했는데 안 했구나. 네. 6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급수를 수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된다고? 유리화를 시켜야죠. 잠깐. 급수의 수렴성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을 처음으로 구해야 돼요? 네? 뭘 구하라고? 그 적혀 있어. 옆에 좀 봐봐라. 우선 뭐 구해야 돼? 우선 공유
정비를 구해. 아니 그 옆에 수렴생활 파악에서는 뭘 구해야 돼? 부분하고. 그렇지. 바보 아니야? 오케이? 우리가 공기라고.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부분합. 부분합. 공기가 공비? 그 조금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분위기를 해치기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냐. 그래? 그게 또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옆에 친구들한테 피해주는 행위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한가? 못해요?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내가 적당한 수준은 봐줘. 근데 그 적당한 수준이 넘어가면 나도 화가 난단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 화가 나냐면 옆에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해.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6번을 봅시다. 6번 봤더니 이것에 무엇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 은규야 뭐 구한다고? 부분합 구해요. 부분합 구하면 이제 유리화 먼저 하자. 이거 유리하면 뭐가 돼? 그렇지. 루트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에 이제 부분합을 구할 거예요. 부분합을 구한다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부분합. 1 넣으면 루트 1 마이너스 1이고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고 3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이제 쭉쭉쭉 가기를 루트, 그렇지,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네. 그렇지? 그러면은 앞에 하나 남으면 끝에 하나 남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아있잖냐? 얘 어떻게 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오케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 예시를 너희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의 급수지? 그래요? 이거의 급수는 발산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더니 지금까지 형태들 봐봐. 지금 형태들이 좀 재밌어. 뭐냐면 이거잖아. n 플러스 1.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잖아.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고,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고,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거든? 얘도 무한대분, 어떤 이제 0으로 가는 형태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더해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0으로 가까이 가는 값들을 어느 정도 더해지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값으로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거지. 근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으로 계속적으로 더해봤는데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뒤에서 다시 또 언급할 건데, 지금 이런 예들을 하고 있네. 그러면 급수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게 0으로 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왜냐면 계속 더해지잖아. 근데 이거 0을 가까이 가야 어떤 하나의 값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것도 봐보자. 이 두 가지 예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데, 얘랑 얘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네. 이게 0으로 갔는데 이게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이것도 이제 구할 건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얘를 이렇게 쓸게요. 1 플러스, 얘 좀 작게 써야 돼.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쭉쭉쭉 해서 8분의 1, 9분의 1 해서 쭉쭉쭉 해서 16분의 1, 17분의 1 해서 쭉쭉쭉 해서 32분의 1이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 뭐냐면 맨 처음에 1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더해지거든. 여기 등호 안 적을게요. 더 작은 값을 구할 건데, 지금 3분의 1하고 4분의 1이면 분모의 숫자가 더 커지면 더 작아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똑같겠네. 얘도 분모의 숫자가 더 커지면, 지금 8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도 똑같아. 얘가 분모가 더 커지면, 그러면은 얘는 16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있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32분의 1이 결국 몇 개 있는 거예요? 16개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급수보다 더 작은 합을 구해줬단 말이다. 근데 이 형태 잘 봤더니 어떻게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거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계속 뭐가 더해지는 형태예요? 2분의 1이 더해지고 있는 형태잖냐? 그럼 얘는 뭐예요? 발산하지.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더 큰 거잖아. 얘도 당연히 뭐 하겠어요? 발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도 무엇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0으로 가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것이 0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은 알았잖냐.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값이 0으로 간다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이걸 뒤에서 다시 또 언급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적어야 돼? 네. 어차피 오늘 중고에는 있죠. 응? 중고 있어. 그런데 아니 여기 이 파트가 시험에 나와요? 뭐? 시험 볼 때 이렇게 지어놓고 쓰라요? 이거를 다 쓰라고 할까? 아니, 그럼 이거 안 봐요? 그냥 답만 쓰래요. 아니, 그러지는 않을 건데, 내 제주껏 문제를 만들 거야. 내 제주껏 문제를 만들 거거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 있잖냐. 이거를 가지고 개념지를 만들 건데, 수업 시간에 내가 열심히 강조하는 것들 있잖냐. 거기에서 만들 거예요. 오케이? 똑같이 만들진 않고, 이제 대부분 이걸 쓰는 건 맞아. 이 박스를 쓰는 건 맞는데, 이 박스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면 다음 수렴하는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주는 게 핵심이냐면, 뭐라고?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렇지. 부분합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한테 부분합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언제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n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n번째 항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간단하게 쓸 수 있지. n 플러스 1, 2.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n번째 항은 잠깐만 n번째 항은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거의 부분합을 구해줄 수 있겠지. 이것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부분합을 이렇게 적을까 그냥. 부분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2로 묶이고 이거 합 다 적으면 이제 첫 항 하나 남고 끝 항 하나 남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거 바로 내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극한은 뭘로 가요? 2로 가요. 오케이? 급수의 합.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뭐가 됩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앉히고 자.